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웃군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후 4시 2분 전입니다. 네, 광복절 하면은 빛을 찾은 날이네요. 오늘 이재명 당선자가 국민 임명식인가를 하겠대요. 제가 보는 관점은 말이죠. 이재명 당선자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재명 당선자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범죄자가 그럴 텐데,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이, 그러니까 저는 뭐 심리학자가 아니고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인간에게 컴플렉스, 그 열등감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대충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이재명 당선자한테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식을 왜 하겠습니까? 그거는 G7에 가서 당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는 상황,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는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됐구나 했었나 봐요. 그 느낌이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그때 그 G7에 이제 비행기, 그 뭐 전용기에 올라타서 출발할 때만 해도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봤으니까, 그때 느낌이 뭐냐면은 김혜경 여사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김혜경이하고 똑같은 부창부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이하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신이 났어요, 좀. 그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또래 되신 분들은 뭐 대충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못 느끼죠, 뭐 그런 느낌이 뭔지.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좀 신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G7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됐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예측을 못 했으니까요. 예측을 했다면은 비행기에 올라탈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좀 뭔가 들떠있는 기내에서 기자회견도 한다. 자기 딴에는 신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그런데 내리면서부터 뭐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거기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이재명의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국민의 모욕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왜냐면 이재명 당선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모욕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이상한 세력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면,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이면 우리 국민의 수모입니다, 그게. 근데 이재명 당선자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민의 수모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수모였던 거예요. 굉장한 모욕을 당하고 온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 당선자는 겪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는 현실 자각하는 현타가 왔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현타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의 타임이다. 그때까지는 난 대통령이야 이러고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현타가 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나를 전혀 인정을 안 하는구나. 이걸 그때 느낀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튜브로 보면 그때 표정 같은 게 다 담겨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 아이고, 제가 보기엔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이제 참 속으로 참 천불이 났을 겁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게 모욕이죠, 모욕. 영국 총리인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영국식 조크예요. 미국식 조크. 영어 쓰는 사람들의 조크. 서케즘이라고 그러죠. 비꼬는 거. 그거를 한 겁니다. 통역관한테, 대통령. 그게 비꼰 거예요, 그거. 그냥 진짜로 그거를 착각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수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그거는 이제 비꼰 거니까 장난친 거거든요. 예, 모욕을 준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한테. 그거를 이재명 당선자가 G7 내내 느끼고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트럼프가 나 간다 그러고 갔어요. 다 만나주고. 예, 그런 거는 다 의도된 거라는 걸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그때 알았겠죠. 예, 그걸 몰랐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이재명 당선자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왔을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수모를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한 수모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 당한 수모가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모를 당했다면은 그게 우리 국민의 수모고 우리 국민이 창피할 일이죠. 대통령이 아닌데 뭐 우리 국민이 창피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야, 넌 한국 대통령 아니야. 그 외국 수반들, 외국 정상들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 가짜 대통령이 됐네? 근데 이게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건 뭐 지가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절차를 거쳐갖고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각국 정상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웃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웃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웃들이 도와주겠죠. 그런 거죠. 같은 원리죠. 대한민국에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 가짜가 대통령이 됐네. 우리가 좀 뭔가 도와줘야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겁니다. 십시일반이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죠. 네, 영향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은 사람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뭐 신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선자 그때 속으로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틀어박혀가지고 참 그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한번 나가보고 싶어갖고 수해 현장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고 그랬죠. 그게 이재명이에요. 네,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이재명 당선자가 저는 그 이재명 당선자의 그런 게 컴플렉스거든요. 열등감. 또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안 좋은 그 정신적인 충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아무튼 그런 엄청난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런 모욕감을 느끼고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취임 이후에 계속 이제 그거를 계속 겪은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는. 반쪽짜리 자기 지지를 하는 사람들만 자기가 속여가지고 대통령 인정을 하지 나머지는 전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은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저쪽 편 지지자들도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성이에요. 정당성이고. 근데 이재명 당선자는 그게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계속 목마름이 있겠죠. 갈증이 있겠죠. 자기는 그거 인정받고 싶은 그게 컴플렉스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지금 느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8.15 국민 임명식 세상에 없던 그런 행사를 만들었죠. 그거는 역으로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거는 그 본인이 느끼는 그 컴플렉스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져요. 야, 속으로는 원래 컴플렉스는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남들은 별거 아니. 글쎄 뭐 저 사람 키가 작아? 키가 작으면 어때? 뭐 유머러스하고 좋은데. 근데 본인은 키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었을 때는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남들은 별거 생각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게 굉장한 컴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이나 뭐 이런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본인이 느낄 적에는. 남들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본인이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광복절이라는 이 의미 깊은 날에 그걸 굳이 하겠다. 참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 컴플렉스는 자꾸 그 컴플렉스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 자꾸 키높이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티가 나게 신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게. 야, 그냥 키가 작은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본인이 느껴버리면 남들이 보기에도 키가 좀 작구나 그러고 말 것을, 키가 작다라는 것을 속으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키가 작다는 건 그냥 컴플렉스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이 치열이 고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춘기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그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컴플렉스를, 나는 머리가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컴플렉스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튼 제가 예를 드는 건 키가 작은 사람을 예를 드는 건데, 자기가 그걸 컴플렉스로 느끼게 되면은 그게 자꾸 밖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네, 저 사람 키가 작네, 근데 너무 키 높이 너무 높은 걸 신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사람 키가 진짜 작긴 작네. 오히려 이렇게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키가 작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만 극복을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키가 작을 수도 있지 사람이, 이렇게 느끼게 될 거를, 자기가 그 컴플렉스가 강하게 되면, 너무 강하게 느끼면 오히려 사람들 키가 너무 작네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상한 현상이에요. 제가 60년 가까이 살면서 느끼게 된 아주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중에 그 컴플렉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근데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본인이 느끼는 그 대통령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지금 저런 걸 한다는 게. 만약에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쿨하게 넘어가, 무슨 임명식이야? 됐어. 이러고 넘어갔겠죠. 근데 처음에 그런 척을 했어요.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척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쿨한 척.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쿨한 척을. 그래서 처음에 나는 검소하게 그냥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그냥 대통령 취임식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엄청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강했던 겁니다. 그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못 참고서 지금 임명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으로 느끼는 그 컴플렉스가 얼마나 자기 속으로는 그게 진짜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겉으로는 아닌 척을 잘하죠, 이재명 당선자가.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G7에서부터. 그런데 말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컴플렉스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진다면 이재명 당선자, 또 이재명 그 부부는 윤석열 부부와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서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 컴플렉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지금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어떤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당선자의 그 아주 깊은 컴플렉스, 열등감, 거기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갈 때 최고 대우를 받았죠. 국빈 대우.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서 그게 이제 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전엔 몰랐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국빈 대우 뭐 좋은 건가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다 급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의도는 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당선자 너는 인정 안 해? 너는 그냥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비꼬아서 이제 그렇게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당선자는 결국은 못 버티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선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 컴플렉스가 벌써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컴플렉스가 자꾸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를 계속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거는 자기를 점점 더 추하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어거지로
임명식을 하겠다는 거 8.15에 이거 자체가 또 이재명 당선자를 엄청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추하게 만든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재명 당선자를 계속 망쳐가는 겁니다. 그 컴플렉스가. 그런데 트럼프는 또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겠죠. 그 컴플렉스를. 트럼프는 그 컴플렉스를 당연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 세계에서 거의 가장 머리가 좋지만 트럼프가 아마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 그걸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예상은.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그걸 더 자극하려고 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무 방문으로 초청을 한 거죠. 뭐 환영 행사 없어. 봐라 이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 그 트럼프는 알고 있죠. 그것도 대한민국 그 언론, 네,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언론 그 MBC 다 알고 있을 거예요. MBC, JTBC 뭐 이때문에 걔네들 또 이렇게 방송하겠구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는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걸 똑같이 당했으니까 더 잘 알아요. 더군다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희한하게 급할 자가 그 예전에 한 10여 년 전, 20년 전쯤에 그 방송 진행자로서도 활동하고, 예, 그 방송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꼭 백종원 씨처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 방송 경험까지 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 뭐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뭐 JTBC나 MBC가 어떻게 방송할지 뻔히 알고 있고, 예, 그럼 니네 계속 그렇게 방송할 거지? 이거 공식 행사 없어? 일부러 계속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MBC나 JTBC의 방패가 그 쉴드가 깨질 거예요. 네. 아무리 그 쉴드를 쳐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깨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MBC, JTBC 뭐 이런데 김어준인가 뭔가 유튜브에서 그 사람 똑같아요. MBC의 역할이나. 그 쉴드가 깨지는 순간 저 세력은 이제 힘을 잃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게임 오버예요. 제가 봤을 때. 저 쉴드가 깨지는 순간 게임 오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쪽 진영에 우리가 공격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그쪽이다. 방송만 깨뜨리면 저 언론 김어준이나 MBC, JTBC 이런 데만 깨뜨려. 조중동은 뭐 마찬가지죠. 너무 미약하니까 지금은. 아무튼 똑같아요. 그게 깨지는 순간 저긴 끝난다. 게임은 그냥 아예 오버입니다.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의 완벽한 승리가 될 거예요. 저게 깨지는 순간.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에 지금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력이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부터 자꾸 균열이 일어나고 또 외부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저쪽 진영이 이제 이재명 쪽 입장이 돼 보면 뭐 거기 이제 뭐 박찬대니 무슨 뭐 정청래니 뭐 저기 거의 개딸들이니 뭐 이런 쪽 또 문재인 또 그쪽 좌파들 쉽게 얘기해서 좌파들 입장이 돼 보면 지금 뭐 삼면이 바다죠. 사면 초가죠 이제 거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저쪽에서 모를 수가 없죠. 아무리 지들이 방송은 안 하더라도 광화문에 지금 얼마만한 인파가 모였는지 그거 조선일보 그 건물 본사 건물 있는 그 앞에 그렇게 모였는데 조선일보에서 그걸 못 봤을 그 직원들 다 봤을 거고. 그거 모를 수는 없어요. 단지 자기들이 방송을 안 한다는 거지. MBC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기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모를 수는 없어요. 그거를 단지 방송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방송사가. 그러니까 그 방송사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걸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옳은 일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은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 정말 진짜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윤핵관 운동이 계속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압박이죠. 저 좌파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들이 제대로 정당성 있게 정권을 획득했다면
저쪽에서도 뭐 지지하지 않았지만 인정한다, 승복한다 이렇게 하고서 뭐 어느 정도 그 같은 국민으로서 그래도 서로 도울 건 돕고 초당적으로 뭐 이렇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국익에 관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건 자기들만의 세계예요 지금. 그 개딸들만이 거기에 속아 있는 이재명 당선자한테 속아 있는 사람만이 이재명을 지금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어요. 물론 구테타로 대통령이 된 적은 있었어도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은 온 국민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일단.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대부분의 그 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은 사람들 빼고 반이 넘거나 혹은 거기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은 이건 뭐 이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고 그 이재명 쪽, 그 좌파 쪽이 본인들이 당연히 인지하고 있죠. 단지 계속 덮으려고 하죠. 방송에서 거짓말 해가면서 그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속여놓은 사람들 계속 속여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진실을 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쪽 입장이 돼보자면 좌파 입장이 돼보면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G7에 가서 자기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단지 알면서도 MBC에서는 우리 대통령 잘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정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통 지금 사면초가예요. 국제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국내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반수 이상이 자기들이 속여놓은 집단 거기 빼고는 지금 전부 윤호견을 외치고 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해 보면 지금 뭐 저쪽에서는 뭐 지금 해볼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그 자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쪽도 알 건 알 텐데 국제적으로 계속 트럼프가 압박하는 이유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정상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그때 G7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다 봤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저쪽에서는 중국에 조금 기대 보려고 하면은 지금 중국은 지네 집 불 끄기도 바쁘죠.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유튜브에서 계속 나옵니다. 시진핑이 언제 실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 뭐 좌파 입장이 돼 보면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느낌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지들도 알 건 알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지금 들떠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있겠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좌파 입장인데 보면. 좌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제 발악을 하는 상황이에요.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쪼여가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좌파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과연 미국에 갈 수 있을지, 그럴 배짱이 있을지도 저는 궁금해요. 이재명 당선자가 그 G7 갔다 온 다음부터 그냥 바짝 졸아가지고 그냥 집안에만 뚝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야 와라 그런 꼴이잖아요. 와라 좋은 말 할 때 와 뭐 튀어와 이런 느낌이에요. 뭐 환영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무회담이다 와라 이런 거예요. 실무회담이면 정상 취급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대우를 받았죠. 물론 이제 거기엔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갔네요. 그때는 바이든이 정당성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되게 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쪽에서 자꾸 밑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었거든요. 한국에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오니까 한국이 이미 이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인데 선진국인데 대단한 나라거든요. BTS도 오고 한국 대한민국 그룹이고 뭐 이런 이제 바이든도 잘 알고 있는데 그쪽도 그쪽 이제 바이든 그 행정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들은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럼 정당성이 없는 쪽에서 밑으로 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국제관계에도 인간관계 확대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최고 대우를 받았죠. 국빈 대우. 네.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면도 작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생기는데 한 측면이 중요한 측면이 그거예요. 그때는 바이든이 거꾸로 정당성이 없었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정통 제대로 당선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게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